안녕하세요. 킥오프의 김현진입니다. 킥오프는 축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JBS의 축구 전문 오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 마지막 방송 때의 약속을 지키러 킥오프가 시즌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오디오 프로그램 중에 3학기 연속 프로그램은 킥오프가 최초가 아닌가 싶네요. 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네, 이번 학기는 유럽 주요 리그의 결과를 알려주고 예측해봤던 지난 학기까지의 포맷을 이어가면서 여성 하구들을 위한 이것만 알아도 코너가 추가됐는데요. 새 학기를 맞아 더욱 풍성해진 킥오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이번 학기도 다같이 축구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지난 학기까지 킥오프의 PD를 맡아주셨고 지금은 군대에 계신 정상현님의 신청곡입니다. 집이 많이 그리우신가봐요. 로이킴의 홈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학기 킥오프는 크게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되는데요. 그 첫 번째 코너, 지난 한 주간의 리그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들은 모두 지난 3월 1일 일요일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 진행되었던 경기들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썬덜랜드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맨유가 루니의 멀티골에 힘입어 홈에서 썬덜랜드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뒤이어 아스날의 승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잠깐이나마 맨유가 리그 순위 3위에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리버풀도 그렇고 시즌 초반 부진했던 두 팀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전통의 강호는 이유가 있는 듯 싶네요. 또한 이 경기는 심판의 오심으로 SNS상에서 논쟁이 뜨겁기도 했는데요. 루니가 첫 골을 넣은 PK 판정에 있어 실제 파울을 범한 썬덜랜드의 존 오셔 선수가 아닌 옆에서 볼을 걷어냈던 같은 팀 수비수 브라운 선수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한 영국 언론은 주심은 브라운이 팔카오가 슈팅을 하려 할 때 반칙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퇴장시켰다라고 주심을 변호했지만 이미 그 전에 존 오셔 선수의 명백한 반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경기 전주 주중에 유럽 대항전 경기를 하고 온 터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리버풀의 2대1 승리였습니다. 심지어 맨시티는 경기 4일 전 홈에서 바르샤와의 경기였고 리버풀은 경기 2일 전 터키 원정의 연장까지 간 승부였습니다. 맨시티 선수들보다 훨씬 체력을 회복할 기간이 부족했던 리버풀이지만 멋지게 승리해냅니다. 또다시 맨시티는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만수르 체제 이후 몇 년간 유독 리버풀의 홈구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맨시티, 안필드 징크스는 언제 깨지게 될까요? 또한 리버풀은 리그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합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경기는 아스날 대 에버턴전입니다.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저조한 컨디션으로 팀을 패배에 이끈 지루 선수가 한 경기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첫 득점에 성공한 지루 선수였지만 경기 끝까지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후반 같은 팀 선수인 코클랭 선수와 공중볼을 따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코뼈 골절 부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한 주간의 한 매치를 선정하여 분석해보는 시간,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 더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지난 학기 마지막 방송 때 지금까지의 결과 정리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보다 경기 분석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어떤 경기가 열리는지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번 주말에는 3월 8일 일요일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토트넘의 경기 외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일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번 주말은 우리나라 선수들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분데스리가 경기를 감상하면서 말이죠. 3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레버쿠젠 대 파더보른의 경기가 있습니다. 보름 정도 전 비록 팀은 4대5로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본인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었죠. 어느덧 국대는 물론 팀 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 선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구자철 선수와 박주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마인츠가 3월 8일 일요일 2시 30분에 뮌헨 글라드바흐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동원 선수가 뛰고 있는 아우그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가 3월 7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열리네요.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에 비해 다른 해외파 선수들은 출전 소식이 좀 뜸한 편입니다. 하지만 출전 기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들 국내 팬들마저 관심을 꺼버린다면 선수들은 더더욱 힘 빠지고 부진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디서 뭘 하든 항상 지켜보며 응원해 주자고요. 이상 미리 보기 마치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이번 학기 야심차게 준비한 이것만 알아둬 코너 시간입니다. 항상 축구 라디오를 해오면서 너무 남성 청자들을 위한 내용이지 않은가 고민하던 끝에 여성 청자들을 위한 코너를 만들어보자는 기획하에 탄생하였는데요. 네, 축구에 빠져 사는 남친 또는 남사친과의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이번 학기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출발은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팀은 리버풀 팬과의 소통법입니다. 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이 제라드다. 그럼 100%죠? 네, 모든 팀의 팬들이 다 그렇듯이 리버풀 팬들 역시 자신의 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캡틴 제라드에 대한 사랑 역시 그러고요. 네, 또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인 맨유와 유명한 라이벌 관계인데요. 박지성 선수로 인해 맨유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더라도 리버풀 팬 앞에서 맨유 편을 드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같이 대화할 만한 소재로는 제라드 선수의 이적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작별하는 제라드 선수의 얘기를 하며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민우,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